왜 사랑이 깊을수록 아플까? 왜 사랑이 깊을수록 아플까? 노자의 철학으로 풀어보는 사랑의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가슴 깊이 품어봤을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왜 사랑이 깊을수록 아픈가라는 질문이죠. 밤이 깊어가는 시간, 혼자 남겨진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사랑할 때 가슴이 이렇게 아플까? 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이 따라오는 걸까? 이 아이러니한 감정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2500년 전 고대 중국의 현자 노자의 지혜를 빌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노자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서 우리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는 데 놀라운 통찰을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집착이라는 고통의 뿌리입니다. 노자는 무의자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시간, 관심, 마음, 미래까지도 모두 내 것이 되기를 바라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의 안부가 궁금하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그 사람의 하루가 어땠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상대방도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들만의 생각과 감정, 그들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과 우리의 욕망 사이에서 괴리가 생기고 이 괴리가 바로 고통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노자가 보기에 이런 집착은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예요. 마치 강물의 흐름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려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막으려 하니까 물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거나 넘쳐버리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있음과 없음의 변증법입니다. 노자의 또 다른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있음으로써 이로움을 얻고 없음으로써 쓰임을 얻는다는 뜻이죠. 이 말을 사랑에 적용해보면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느끼는 기쁨과 행복은 그 사람이 있음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따뜻함, 대화할 때의 즐거움, 서로를 바라볼 때의 설렘이 모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감정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사람이 없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헤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 상대방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언젠가는 이별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랑이 깊어질수록 이 있음과 없음 사이의 진동이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때는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불안할 때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노자는 이런 상황에서 중도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찾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 과도하게 기뻐하지도 말고 그 사람이 없을 때 너무 과도하게 절망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변화하는 도와 영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노자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도입니다. 도는 만물의 근원이자 법칙인데 이 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변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나요? 이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서로에게 빠져들었을 때의 달콤함, 함께 웃고 즐거워했던 그 시간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관계도 변해요. 처음에 뜨거운 사랑이 점점 편안한 애정으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에 대한 실망이나 아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노자는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변화에는 순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물처럼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노자가 가장 자주 비유로 사용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죠. 왜 노자는 물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물은 부드럽습니다.
어떤 모양의 그릇에 담아도 그 형태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강제로 틀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모양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사랑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노자는 말할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사랑을 너무 단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관계를 내가 그린 틀에 맞춰서 진행시키려고 하죠. 물의 또 다른 특성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노자는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는다고 했어요. 물은 항상 낮은 곳, 겸손한 곳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에서도 이런 겸손함이 필요해요. 내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거나 내 방식이 최고라고 고집하는 대신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5번째 이야기는 놓아주는 사랑의 역설입니다. 노자의 철학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놓아줌입니다. 욕심이 없어야 고요해진다고 했죠.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사랑이라고 노자는 말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지고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놓아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소유욕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둘째, 통제욕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런 놓아줌이 왜 중요할까요? 노자는 억지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로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이야기는 음양의 조화 속에서 찾는 사랑의 균형입니다. 노자의 철학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양의 개념입니다.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품는다고 했죠.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서로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두 가지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에서도 이런 음양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가까움과 거리감, 확신과 불안이 사랑 안에서 동시에 존재합니다.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모순적인 감정들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양만 있는 것도 완전히 음만 있는 것도 없듯이 사랑에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음양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순환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듯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사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번째 이야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사랑입니다. 노자는 마음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사랑에서도 이런 빈 마음,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종종 내가 옳다, 내 방식이 최고다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특히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갈등이 생길 때 더욱 그렇죠. 하지만 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태도가 오히려 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예요. 나만이 옳다는 생각으로 꽉 찬 마음에는 상대방을 이해할 여지가 없어지거든요. 마음을 비우는 것의 힘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8번째 이야기는 고요함 속에서 찾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노자는 고요함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고요함이 천하의 발음이라고 했죠.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사랑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시끄럽고 바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할 때 우리는 온갖 감정들로 가득 찹니다. 기쁨, 설렘, 불안, 질투, 기대, 실망이 마치 폭풍우처럼 우리 마음을 휘젓고 다니죠. 노자가 말하는 고요함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한 상태를 말해요. 고요함은 또한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시끄러운 마음으로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상대방의 미묘한 감정 변화나 숨겨진 마음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9번째 이야기는 자연스러움이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노자 철학의 핵심 중 하나는 자연입니다. 도는 자연을 따른다고 했죠.
사랑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도 바로 이 자연스러움에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 아픈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인위적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완벽한 연인이 되기 위한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는 생각들로 자신을 오감해줘.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자연스러움은 다릅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사랑은 또한 계절을 인정하는 사랑입니다.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사랑에도 다양한 계절이 있어요. 각 계절마다 나름의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듯이 사랑의 각 단계도 모두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10번째 이야기는 지혜로운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노자는 빨리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기다림이 특히 어려운 일 중 하나일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만큼은 기다림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많은 분들이 사랑할 때 조급해합니다. 빨리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빨리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하고,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해요. 지혜로운 기다림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를 알아보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죠. 기다림은 또한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한 시간이기도 해요.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이야기는 사랑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입니다. 이제 우리의 긴 여행이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노자의 지혜를 통해 왜 사랑이 깊을수록 아픈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는데요. 결국 그 답은 우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아픈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소유하는 것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고통이 생겼던 거죠. 하지만 노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랑을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물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사랑, 놓아줄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랑,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랑, 상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깊은 사랑. 노자가 추구했던 최고의 경지는 무의자연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태예요. 사랑에서도 이런 경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억지로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고, 억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억지로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그 아픔도 사랑의 일부이고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사랑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지혜롭고 자유로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용기 있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기억해 주세요. 상처받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파도 또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사랑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일상의 작은 배려와 이해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도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지혜롭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세요. 지혜롭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롭게.